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에서 도형과 텍스트에 스타일을 적용하는 걸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아직 피그마의 기본 기능만 익혔지만 그 기본 기능들을 활용해서 예지 디자인을 따라해보면서 더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지도에서 식당 상세 페이지에 대한 앱 디자인을 따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세팅해 놓은 아이콘들, 이런 에셋들을 활용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기능들로 활용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똑같이 만들 필요가 없고요. 그냥 피그마와 친해진다라는 느낌으로 따라와 주세요. 우선 여기 예제 따라하기에 미리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다가 작업을 해볼 건데요. 여기에 Shift G를 눌러보면 오른쪽에는 레이아웃 그리드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없으니까 그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이아웃 그리드를 클릭해주고 옵션을 그리드 대신에 컬럼스, 그리고 카운트는 6으로 했으니까 저도 6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마진은 16, 커터도 16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단에 있는 이 내비게이션 바부터 먼저 해봐야 되겠죠. 내비게이션 바는 우선 F를 눌러서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폭을 이렇게 맞게 조정을 해줄게요. 옵션 키 눌러가면서 사이즈를 맞춰주면 됩니다. 이때 높이는 48이겠죠. 필 부분에 처음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티나는 컬러로 먼저 변경해보고 작업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왼쪽에는 뒤로 가기 화살표와 오른쪽에는 옵션 아이콘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때 아이콘의 폭을 F를 또 눌러서 이렇게 48x48을 또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각각은 컬러를 또 티가 나게 표현을 해줄게요. 이 상태로 왼쪽에 있는 아이콘들을 하나하나 복제해서 불러와 주고요. 왼쪽은 왼쪽 프레임에 맞게 붙여서 중앙 정렬 해주고요. 여기는 오른쪽에 맞게 넣어서 중앙 정렬을 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배경 컬러는 불필요하니까 일단 다 지워줄 건데요. 여기에 적용된 이 셀렉션 컬러스라는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레드 부분은 맨 오른쪽에 있는 Select Using This Color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필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죠. 동시에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걸 보고 필에서 마이너스로 컬러를 빼줍니다. 그리고 해당 요소에는 필을 화이트로 해주고요. 스트로크를 하나 추가해 줄게요. 그리고 스트로크가 지금 진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사방으로 다 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옵션을 하단으로 해주면 되겠죠. 바텀으로 선택을 해주면 이 전체 프레임 기준으로 하단에만 선이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굳이 별도로 여기에 라인이든 선이든 이렇게 또 만들어서 배치해 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용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은 이미지가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미지 역시 네모로 먼저 시작을 할게요. 이 높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변경이 가능하니까 200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 여기 필 부분을 또 티가 나게 변경을 해줄게요. 그런데 안 보이는 이유가 지금 이 샘플이라는 프레임 안에 프레임 4 안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건데요. 얘를 바깥으로 끄집어내 줄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레이어 이름을 내비게이션 바라고 해줄게요. 점점 정리를 하면서 하면 좋으니까요.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제 여기 안에는 이미지를 나중에 불러오면 되겠죠. 그리고 제목은 T 눌러서 음식점 이름이라고 입력을 해줄게요. 이때 Shift G 눌러서 그리드를 켜줍니다. 그러면서 위아래 그리고 왼쪽으로 해서 12 혹은 8만큼 떨어뜨리고 이번엔 사이즈를 조금 더 줄여볼게요. 줄이고 컬러도 연하게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라는 이름으로 해서 얘를 동시에 잡고 커맨드 옵션 G로 그룹화를 한번 해줄게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별점부터 방문자 리뷰, 블로그 리뷰 이런 수치들을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왼쪽에 있는 별을 불러줍니다. 여기도 T 눌러서 4.6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폰트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4 정도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복제를 해서 이번에는 방문자 리뷰 그리고 복제해서 12라고 해줄게요. 또 프레임으로 씌워주고 폭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12로 띄워놓고 그대로 복제하고 이번에는 블로그 리뷰 이 숫자를 대략적으로 9 이렇게 해놓을게요. 얼추 뭐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럼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잡고 한 번 더 프레임으로 씌워줍니다. 사이 간격에 맞게 맞춰주고
한 번 더 프레임으로 감싸줄게요. 그러면 음식점 이름과 이 아래 정보 요소가 담긴 프레임이 만들어지죠. 이 상태로 스트로크를 한 번 더 추가해서 위에서 적용했던 것처럼 아래도 적용을 해줄 건데요. 굳이 여기서 똑같이 필하고 스트로크 조절하고 얘를 바텀으로 하고 이럴 필요 없이 위에 있는 요소에 우클릭을 해서 카피 페이스트 S에서 카피 프로퍼티스 있었죠. 커맨드 옵션 C로 복사해주고요. 여기에다가 커맨드 옵션 V로 복제해주면 이 안쪽에 있는 프로퍼티가 그대로 불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됐죠. 이번에는 이런 액션 버튼에 대해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아이콘과 레이블 텍스트 형식이고 사이에 이런 디바이더가 있는 이런 형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요소를 그대로 복제를 해볼게요. 이런 거 할 때 오토 레이아웃이라는 개념을 알면 더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네모를 그립니다. 네모로 꽉 채워주고요. 이때 여기 위스와 하이트 값에는 이 사치기 연산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Shift G 눌러서 이 그리드가 있는데 이 버튼에 대한 폭을 조정하려면 이 좌우를 이렇게 줄여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직접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풀로 채워놓고 만약 여기 100%다 이렇게 100%를 하게 되면 바깥에 있는 프레임 기준으로 100%가 채워지고요. 여기에서 빼기 좌우 마진이 16이었죠. 16이니까 32만큼을 빼면 정확하게 폭이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복제해 줄게요. 티가 나도록 컬러만 살짝 변경해주고 이번에는 나누기를 4로 해주면 이 한 칸의 폭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한 칸 한 칸이 만들어지면 각각을 선택해서 중앙정렬화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텍스트도 추가해서 텍스트가 뭐였죠? 전화. 그리고 텍스트를 치기 전에 레이아웃 자체가 중앙정렬이기 때문에 이 타이포그래피 얼라인을 중앙으로 해주면 되겠죠. 중앙으로 해서 배치를 해서 사이간격을 4 정도로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다 복제를 해주고요. 내용에 맞게 변경을 해줄게요. 어색한 부분만 다시 재정렬을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배치한 후에 각각을 프레임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배치를 해주면 되겠죠. 간단하죠? 만약에 컬러가 필요 없다 그러면 뒤에 있는 요소들은 날려줘도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이사이는 라인을 이렇게 추가를 해줄게요. 폭은 48에 맞춰서 바깥으로 빼고 3개만 만들면 되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맞춰주고 전체를 선택해서 한 번 더 커맨드 옵션 G로 묶어주면 되겠죠. 오른쪽에는 지금 하단에 이런 세퍼레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역할을 할 요소도 또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번에도 도형으로 맞춰주고 높이는 12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하나 폭을 조정을 해주고 그 안쪽에 활성화가 된 요소에만 하단에 라인을 추가해주면 되겠죠. 메뉴 이름부터 쭉 추가를 해볼게요. 소식, 메뉴, 여기서 양끝 정렬로 한번 해볼 거기 때문에 양끝으로 맞춰주고 정렬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되지 않은 요소들은 투명도를 숫자 키보드를 6으로 하면 60%고요. 4로 하면 40%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적용이 됩니다. 한 50%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현재는 메뉴 탭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메뉴 탭에 대한 라인을 하나 아래다가 추가를 해줄게요. R 누르고 라인 역할을 할 요소를 선택을 해줍니다. 원래 정석대로라면 각 텍스트마다 프레임을 정확한 폭에 맞게 이런 식으로 높이도 맞게 조정을 해주고 이 사이 간격도 맞춰줘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간단하게만 한번 해볼게요. 탭에 대한 프레임의 높이를 54로 한번 맞춰볼게요. 그리고 나서 텍스트들을 다 중앙에 맞춰주면 되겠죠? 그리고 해당 프레임에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커맨드 옵션 C 눌러서 커맨드 옵션 V 눌러주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긴 디자인을 할 때는
좌우로 이동하기 귀찮으니까 왼쪽으로 옮겨놓고 따라해 볼게요. Shift G로 레이아웃 키고요. R 눌러서 네모를 그릴 건데 이번에는 이 그리드에 딱 맞게 한번 해볼게요. 109가 되네요. 그리고 텍스트 눌러서 음식 이름이라고 하고 또 T 눌러서 이번에는 드래그를 해줍니다. 이 끝에 맞춰주고 떼줍니다. 그리고 레귤러로 변경을 해줄게요. 음식에 대한 정보는 귀찮으니까 왼쪽에 있는 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줄게요. 그런데 지금은 폭이 좀 조정이 제대로 안 되니까 오토 하이트로 변경을 해준 이후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팅에 들어가서 트렁케이트 텍스트를 맥스라인을 2로 변경을 해줄게요. 두 줄을 벗어나는 순간에는 점점점 처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고 나서 가격까지 넣고 폰트 사이즈를 살짝 조정해주면 되겠죠. 기존과는 디자인을 조금 살짝씩 다르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습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대표라는 배지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해보면 되겠죠. 대략 이런 식으로 맞춰봤습니다. 이미지에도 살짝 둥글기 값을 넣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만든 요소들을 다 프레임으로 묶어주고 이렇게도 묶어주고 여기에 이름을 푸드 리스트라고 해볼게요. 이대로 복제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대표라는 부분은 필요가 없는 영역은 빼주고요. 각각의 요소를 사이간격이 맞는지 16으로 다 맞춰줍니다. 그럼 끝났어요. 이미지는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만 그대로 복붙해 볼게요. 이번에도 커맨드 옵션 C 그리고 커맨드 옵션 V 눌러주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런데 불러줄 때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둥글기 값이 8이고 여기는 0으로 바뀌는 문제가 애초에 여기 시안이 0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기를 8로 해놓고 여기 있는 요소의 속성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이미지도 불러오면서 팔도 불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기본 기능을 통해서 약간의 노가다성으로 만드는 건 이번 영상이 마지막이고요. 조금 더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